좀 다 오신 것 같으니까 그럼 다음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리탈의 대전 프로덕트 매니저 최영환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시간 UL 508 인증을 위한 저희 리탈에서 제시드릴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저희 리탈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탈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인클로저, 그러니까 산업용 캐비넷을 보통 바탕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인클로저를 바탕으로 해서 배전, 공조, 그리고 IT 인프라까지 각 제품 분야별로, 그러니까 인클로저에 넣을 수 있는 제품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배전 분야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들이 있고 UL508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탈의 배전 제품은 크게 이제 용량대별로 세 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리탈의 제품들은 전부 다 저압, 그러니까 1000V 미만의 저압 제품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량대별로 보시면은 맨 상단에 이제 리포파워라고 하는 이제 저압 배전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리라인. 보통 많이 이용하시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제어업 안에 버스바 시스템이다. 그렇게 알고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리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리라인 컴팩트. 이 리라인보다 조금 더 컴팩트 소형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설명을 드린 내용은 바로 이 리라인 제품에 대해서 또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왼쪽부터 이게 저희 리탈 제품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설치된 사진인데요.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저압 배전반, ACB가 장착된 저압 배전반으로서 이제 리포파워 모델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리라인 모델, 여기 위에도 리라인 모델,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리라인 컴팩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조금 설치 방식은 좀 다른데 컨셉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바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가닥의 버스바가 지나가게 되죠. 여기 이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뒤쪽으로 세 가닥의 버스바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버스바 모선을 통해서 각 2차 부하 쪽으로 전부 다 전원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UL508A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잠깐 안내를 드리고 그럼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중 하나인 잠금 장치, 아이솔레이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이 SCCR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SCCR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리라인 버스바 시스템의 적용 방법,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FAQ로 간단하게 이번 세션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질문을 받고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세션이 모두 종료되고 난 이후에 오후에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UL508 요구사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L508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안내를 많이 드리는데요. 아마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장 많이 저희 리탈을 찾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가 산업용 제어반의 도어 잠금 장치, 그러니까 도어가 닫혀 있을 때만 전원 투입이 가능하고 그 도어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전원 투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원과 도어 열림 상태와의 어떤 인터락의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SCCR에 대한 기준 충족인데 이 SCCR이라고 하면 뒤쪽에 가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SCCR을 만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판넬에 어떤 시스템을 그럼 적용하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도어 잠금 장치는 저희 리탈의 아이솔레이터 도어 커버 시스템을 적용하시면은 이걸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SCCR에 대해서는 SCCR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 리탈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건 충분한 단락 강도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은 뒤쪽에서 더 드리겠지만 SCCR 기준 충족에 있어서는 저희 리탈의 리라인 버스바 시스템을 사용하셔서 해결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판넬 잠금 장치 아이솔레이터가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징 기능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예요. 조작 레버를 내림 상태에서만 판넬이 개방이 가능하고 올림 상태에서는 판넬 개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반되어 있는 다른 판넬에도 마찬가지고요. 메인을 비롯한 열반 판넬들까지 메인 차단기가 전원이 투입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체 감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모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거 지금 차단기 많이 써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그림이실 건데 사실 요 플랜지 핸들 자체는 저희 제품은 아니고요. 그 차단기 업체에서 옵션 액세서리로 공급을 하는 요 플랜지 핸들과 연동을 해서 판넬에 기구가 작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게 저희 리탈의 아이솔레이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동되는 기계적 메커니즘은 크게 여러 가지 이런 자재들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UL508A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어에 실제 열리는 도어에 스위치가 부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어가 열리지 않는 고정 판넬에 스위치가 붙어서 지금 요게 플랜진들인데요. 이 플랜진들로 작동을 하면서 이 플랜진들이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온 상태에서는 다른 판넬들이 다 열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원이 투입이 되어 있다라는 상태에서는 차단기에 걸려 있는 저희 아이솔레이터 시스템과 이제 연동이 돼서 요 푸시로드를 밀어줌으로써 다른 옆 판넬들이 열리지 않게 하는 그런 기계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판넬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전원 투입이 되지 않고요. 네, 그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계적 메커니즘 외에 또 전기적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도 이건 구성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런 핸들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거를 잠금을 하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방식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그 메인 판넬을 비롯한 옆에 브랜치 판넬들을 같이 함께 잠글 수 있다라는 그런 사진이고요. 적용 예시를 보시면 이게 아까 앞서 보였던 그림에서 이게 플랜지 핸들이고요. 이쪽에 연동 장치를 이용을 해서 푸시로드가 위쪽으로 지나가게 되고 이 푸시로드를 밀어주면 이 옆에 있는 열반되어 있는 다른 판넬에서도 같이 잠금 장치가 작동을 해서 걸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지 않게 혹은 열려 있는 동안에는 전원이 투입되지 않게끔 그렇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CCR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SCCR이 아마 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위에 제가 써놨지만 숏서킷 커런트 레이팅 그러니까 직역하면 단락 전류 전격이라는 말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사실상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차단기에서 보시면은 ICU라고 하는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하는 값이 있죠. 거기에 이제 카수라고 흔히 이제 킬로암페어 단위를 국내에서 카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락 전류에 견딜 수 있는 한계 수치다라는 거는 그 해당 판넬 혹은 그 시스템 자체가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예를 들어 65카다라고 했을 때는 그 65카의 높은 단락 전류가 흘렀음에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고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어떤 단락 강도 내력을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SCCR을 평가하는 평가 대상이 있는데 그게 피더 서킷과 브랜치 서킷 두 가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 SCCR 자체에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게 결국에는 큰 논점거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SCCR에 대한 제품 스펙이 없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옆에 보시는 요 표를 준용을 해서 따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품 스펙을 그러니까는 그 언마크드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게 UL 리스티드가 되어 있지 않은 혹은 이제 제품 스펙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은 이러한 카수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자대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대에 그런 카수에 대한 명확한 스펙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단자대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버스바 쪽으로 이제 설계를 바꾸시는 경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대상은 이렇게 있고요. SCC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에 조금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SCCR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럼 피더 회로랑 브랜치, 그러니까 분기 회로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글씨가 좀 작은데 이 BCPD 그러니까 브랜치 서킷 프로텍티브 디바이스 보호 장치 그러니까 그 메인 차단기를 기준으로 볼 때 2차 측에 있는 분기를 보호하는 차단기, 마그네트, 뭐 퓨즈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측을 피더 회로라고 하고요. 그 2차 측을 분기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1차 측인 피더 회로에 대해서
어떤 단락 강도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를 뒤에 가서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관련 용어로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IC 기호와 UL 기호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위에부터 보시면 가장 익숙한 이름들이죠. 여기가 회로 차단기와 모터 회로 차단기, 이제 MCB가 되겠고요. 모터 시동조 뭐 마그네트가 되겠고, 퓨즈는 뭐 다 잘 아시는 거고. 근데 이런 명칭들을 UL에서는 이런 범주 번호로 사용을 합니다. DIVQ, NLRV, NKJH, JDDG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크게 범주 제어 번호를 나누고 있고, 이 번호가 아예 다른 것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보시면 이게 뭔지를 헷갈려 하시는데 요게 조금 이런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는 모든 표는 저희 앞에 아까 그 진열되어 있던 브로셔에 보시면 다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UL 범주 제어 번호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두시면 이후에 현업에서 사용을 하실 때 많이 편리하실 거고요. 그럼 이제 이 SCCR을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보시는 요 그림이 가장 설계의 기본이 되는 그림이죠. 메인 차단기가 있고 2차 측에 그다음에 그 나가는 분기 보호 장치들이 있고, 그 2차 측 이후에 또 다른 실제 로드 부하가 있고요. 모터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히터 뭐 그런 종류가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이게 이 판넬의 SCCR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라는 거는 첫 번째로 구성품의 SCCR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차단기들, 설치할 기기들의 SCCR을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SCCR이 판넬에 50칸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차단기의 장격 차단 전류조차도 50칸가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단락 강도를 충분히 차단시켜줄 수 있는 차단 능력을 가져야지만 이 시스템 개통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체 이제 구성품의 SCCR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분기회로의 SCCR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차단기는 50칸인데 뒤에 있는 또 그 마그네트는 예를 들어 한 10카다 그러면은 이 분기 자체는 가장 낮은 10카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넬에서 결국에는 전체로 봤을 때 이 전체가 다 50, 50, 50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라도 10이 들어가게 되면 이 판넬 전체는 SCCR 결국에 10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판정이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단락 강도를 갖지 못합니다. 물론 이 SCCR은 제가 이제 계속 나올 내용이지만 저희 리탈에서 제공하는 거는 최대 65카의 단락 강도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65카가 그럼 UL508A의 기준이냐, 규정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설치될 환경마다 다르고, 물론 여기 많은 전기 엔지니어분들 계시겠지만 해당 계통이 실제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필요한 정격 전류와 정격 차단 전류, 기타 등등 모든 값들은 다 부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모든 설비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값을 충분히 사전에 그 현장의 설계 내용과 그 AHJ라고 하는 그 인스펙터와 같이 사전에 조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SCCR 값은 몇 카야 라는 것이 사전에 조율이 돼서 그 정보가 저희한테 넘어와줘야 그에 맞는 적당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65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SCCR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리라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버스바 시스템을 말씀드릴 건데요. 버스바 시스템에 대한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1600, 최대 1600A다, 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다, 이런 거는 제품에 대한 어떤 장점들인데, 그보다도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거는 그럼 호환이 되느냐가 사실 좀 더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희 리탈에서 나온 모든 제품들은 뭐 LS, ABB, 슈나이더, 지멘스 뭐 이런 다양한, 이외에도 뭐 이튼도 있고 다양히 많겠지만, 그런 차단기를 제조하시는 제조업체들의 모든 기기와 95% 이상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일부 차단기들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볼트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희는 삼상 시스템인데 단상 차단기를 가져와서 설치할 수 없냐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사양이 호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앞전 시간에 저희 최혁 총사님께서 그 각 파츠에 대한 UL 리스티드, 그러니까 UL 리스티드라는 것은 어떤 각 부품에 대한 인증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리탈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UL 리스티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스템의 어떤 뭐 구성을 낮췄을 때 이게 UL이냐라는 것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좀 더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하지만 각 모든 파츠들, 요 플라스틱 제품 하나까지도 전부 다 저희는 UL 리스티드 인증을 받아져 있는 아예 제품에 그게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UL 리스티드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 구성 중에 어댑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버스바 시스템이라는 큰 바탕 위에 거기에 대해서 장치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크게 연결 어댑터가 있고요. 장치 어댑터가 있고 퓨즈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치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차단기를 주로 제조하시는 회사들이죠.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많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일단 그런 업체들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대부분의 차단기와는 다 호환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운팅 되는 방식은 차단기의 경우가 좀 가장 많이 헷갈리시고 어려워하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어댑터 위에 차단기가 올라가서 전원을 공급받고 또 2차 측으로 전원을 출력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장착되는 방식이 그 홀 가공이 없는 다 클램프 형식이기 때문에 커팅 외에는 저희는 작업할 내용, 그 버스바를 가지고 뭔가 작업할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스바가 두 종류가 있어요. 플랫 버스바라고 하는 그냥 국내에서 사용하는 각형 버스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PLS 버스바라고 하는 이 모양이 좀 형태가 독특하죠. 네, 이런 E형 버스바 형태가 있는데요. 사이즈는 플랫 버스바의 경우는 다양하게 좀 많지만 최대 800A까지 허용 전류를 가져갈 수 있는 10T에 30짜리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허용 전류에 따라서는 버스바는 사이즈는 당연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이즈별로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대 810A까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PLS 버스바로 오시게 되면 이게 두 가지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가 더 좋아요? 근데 사실 두 제품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다른 거는 이 점, 그 설치에 대한 기계적인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호 간섭으로 인해 간격이 고려하다는 이야기는 이 전 화면에 가보시면 버스바 시스템이 있고, 요게 지금 버스바 홀더거든요. 서포터인데, 이 서포터를 설치하고 차단기 어댑터 설치하고 서포터 설치하고 어댑터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방식이 아까 보시는 플랫 버스바 형식이고요. PLS 버스바 형식은 그냥 그림에서 보다시피 앞쪽에 마운트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포터의 공간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위쪽으로 그대로 어댑터가 올라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소용량 판넬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사양이지만 제가 길게 본 거는 2m가 넘는 버스바 시스템을 사용하신 데도 봤어요. 그런 곳에서는 최대한 판넬 개수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시는 게 더 코스트에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런 PLS 버스바를 사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서포터 하나의 간격이 와이드가 폭이 이제 20mm가 되는데 10개만 해도 200mm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상당히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설계하실 때마다 장단점을 고려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라인의 버스바 시스템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버스바 이거는 기존의 버스바 형식인 거죠. 이런 제어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위쪽에 보시는 게 저희 리라인, 아래쪽에 보시는 게 일반. 이전에는 메인 차단기가 있으면 버스바를 앞쪽으로 쭉 빼서 이 버스바에서 타공 처리를 해서 케이블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치가 됐었죠. 그렇게 해서 앞쪽에다가는 아크릴로 막아주는 이런 보호 장치를 별도로 또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메인 차단기가 있고 옆쪽으로 다 붙어요.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피더 부하들이 전부 다 그걸 똑 따서 위쪽으로 다 버스바 위쪽으로 옮겨 넣었다라고 보시면 좀 간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존에는 이제 배선이 복잡하고 충전부의 노출 위험도 있고 기기 설치 공간도 별도 필요하다. 충전부의 노출 위험은 실제 사용하시는 그 현장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복잡한 배선은 실제 이 판넬을 제작을 할 때 이 배선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배선을 간단하게 해소를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설치를 하는 비용에 대한 인건비, 즉 공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또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편한 조립이고요. 인체 접촉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누구든지 봐도 사실 뭐 이렇게까지 처리 안 해도 저희는 애초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설치 공간이 훨씬 더 축소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CCR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평가 대상은 피더와 이제 브랜치, 그 BCPD를 기준으로 볼 때 1차 측과 2차 측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제가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그런 내용인데 이게 그림에서 볼 때는 요 차단 장치, 그러니까 보호 장치를 기준으로 볼 때 1차 측에 해당하는 거는 메인부터 요 1차 측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자대까지가 되겠죠. 근데 이 단자대가 애초에 리라인으로 설계를 해버리면 여기까지는 고려하실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자대를 UL 인증품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점프를 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등의 뭐 한 단자에 2개 이상의 도체를 못 물리게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고요. 이걸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대입을 해보면 위쪽에 이제 같은 색상의 박스로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릴 건데 요 지금 버스바 지나간 요 모선 자체가 저희 리라인 시스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측에 나오는 요 파란색 부분이 보호 장치고요. 이 장치들은 당연히 설계를 하실 때 전격 차단 전류가 해당 만족하여야 하는 SCC 값 이상으로 되는 제품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분기회로입니다. 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 선정을 하실 때 뭐 모터라든가 기타 인출되는 어떤 전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리탈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버스바 1차 측, 메인을 기준으로 2차 측, 부하를 기준으로 볼 때 1차 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탈에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800A다, 1600A다 이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 몇 암페어짜리의 메인을 설치했을 때 어떤 간격으로 어떻게 설계를 했을 때 65K를 만족한다라는 테스트를 전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리포트로서 그 데이터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성능은 이 테스트 리포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희 브로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안쪽에 그 뒤쪽에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을 때 SCC, 약간 65가까지를 만족할 수 있냐, 이제 그런 지표가 나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차 측의 메인 차단기, 버스바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는 메인 차단기의 종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단락 보호 장치 유형 SCPD라고 하는 이 장치고요. 그리고 그 장치들의 전격이 얼마짜리 썼을 때, 그러니까 메인 차단기가 지금 하나를 예시로 든다면 맨 위쪽에 메인 차단기가 차단기일 때, 그러니까 MCCB일 때 MCCB 600A짜리 썼을 때에 대한 얘기거든요. 얘는 당연히 차단기이기 때문에 UL 범주 제어 번호로 오게 되면은 DIVQ라고 얘기된 거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겁니다. SCPD, CCM 얘 두 가지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여기에 버스바 치수를 어떤 걸 선택을 했을 때 홀더 간 거리, 홀더 간 거리는 지금 이걸 얘기하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같은 그림 보여드렸는데 버스바 시스템에 밑바탕을 깔아주고 거기에 홀더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홀더 간 거리가 얼마만큼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능이 달라져요. 이 성능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다 테스트를 완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성능을 다 만족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포터가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보통 전기 이제 배선 판을 만들 때 뭐 애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길이가 길어지면은 뭐 이제 스페이서가 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붙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큰 전류가 흘러도 변형에 의해서 두 개가 뭐 단락이 일어나지 않게끔 추가 단락이 안 일어나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추가적인 2차 변형을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간섭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얘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플랫 버스바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PLS 버스바예요. 근데 플랫 버스바는 이 도면으로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어댑터 형상이고 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그 서포터의 형상인데 얘를 보시게 되면 이미 간섭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250mm마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 판넬이 3m짜리다. 그러면 벌써 얘는 200mm가 손해를 보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하실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얘는 그냥 걸리는 거 없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폭은 비록 150mm로 더 적지만 실제로는 간섭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전부 다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적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적용 사례가 아까는 이제 그림으로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이게 사실 잘 어떤 건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메인 차단기가 되고요. 메인 차단기에서 전원을 하부에서 공급받아서 2차 축을 쭉 올려서 이쪽에 상부에 리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안쪽에 여기 이제 절연 커버인데 절연 커버를 열게 되면 뒤쪽에 이런 버스바가 들어있는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든 노출되는 버스바는 저희는 없습니다. 다 노출이 되는 스페어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 저런 커버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 플라스틱 재질도 이제 폴리아미드 절연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감전 위험 없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의 환경으로부터도 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 한 이런 환경으로부터도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플랜지 핸들이 적용된 그런 시스템에 리라인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핸들을 걸어오고 메인 차단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이 돼서 작동을 하게 되고 2차 측으로 리라인이 설치가 되면서 전원 공급을 해주고 이제 열반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차 측으로 쭉 넘어와서 차단기 어댑터들, 그래서 2차 측으로 쭉 또 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앞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플랜지 핸들이 아니라 이제 로터리 핸들을 사용한 그런 이제 현장인데요. 로터리 핸들을 사용을 해서 메인 차단기 뒤쪽에 차단기를 조작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인 차단기 2차 측에서 인출된 전원을 옆에 판넬까지 열반해서 쭉 다 공급을 하는 이제 그런 사진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쭉 이게 이제 연결 어댑터라고 해서 일종의 단자대예요. 아까 그 앞전 시간에 그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조건사항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전기가 실제 통하는 이런 단자대 쪽에 커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 커버가 잠글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뭐 손으로 뺀다고 해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잠금 장치를 풀어야, 잠금 장치에서 뭐 열쇠로 풀어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진동에 의해서 풀리거나 이제 그럴 위험은 없고 그런 이제 단자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연결 어댑터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연결 어댑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고 여기서 2차 측으로 전원을 흘려 보내주면 이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통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 화면은 지금 똑같은 게 되게 많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전원을 인출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연결 어댑터, 그러니까 전원만 가져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연결 어댑터, 이게 지금 63A짜리 연결 어댑터인데 연결 어댑터만 쭉 나열을 해서 여기서 전원만 이제 공급을 하게끔 그렇게 구성한 그런 리라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마찬가지로 스페어 공간을 마련을 했지만 커버를 통해서 확실하게 절연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고용량의 또 리라인 시스템인데요. 요거는 중간에 4극으로도 갔다가 국내에서는 3상 4선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혼용하실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미국 이제 제어반을 구성하실 때는 대부분 다 3상 3선식의 3폴짜리를 사용을 하셔서 크게 고려 대상은 아니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좀 방법을 바꾸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UL508A, 그러니까 인증에 대한 장점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거 외적으로도 간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비용이 또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선순환되기 때문에 저희는 3S라는 장점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그러니까 FAQ를 좀 한 세 가지 정도 담았는데요. 리탈 제품은 인증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냥 막연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아요. 이제 잘 모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품 자체는 UL 리스티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 파츠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이걸 적용했을 때 그 판넬이 UL 인증을 받은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또 2차적으로 따라와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예요. 그 이유가 그 제품, 그러니까 파츠에 대한 제품이 UL 리스티드인 거지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시스템을 갖췄으니까 이걸 인증이다.
그렇게 간주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시스템으로서도 새로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뭐 65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테스트 케이스를 임의로 상정을 하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레포트를 저희가 다 성능을 입증을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인증 자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파츠,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인증이나 시스템은 새로 또 인증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 다만 이거를 같이 진행을 하셨을 때는 훨씬 더 이제 그 절차가 간소화가 될 수 있고 다시 또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이런 리스크는 좀 더 덜어내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따라온 얘기가 이런 얘기인데 인증 절차가 생략됩니까?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래서 리스티드 제품을 사용하는 거는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현지의 AHJ 인스펙터가 서류를 딱 봤을 때 거기에 모두 다 제품 자체가 전부 다 UL 리스티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패스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 절차가 간소화되는 거는 그건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 절차 간소화에는 분명하게 기여를 할 수 있으나 절차 자체가 아예 사라지거나 그러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스펙터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버스바 서포트의 간격을 그러면 더 넓게 하면 안 되냐 이제 이러신 분도 있어요. 뭐 3m다 그러면 끝에서 끝에만 그냥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능을 저희가 보장을 못 해요. 저희도 이게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성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테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나온 데이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그거를 뭐 전기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더니 물성 자체가 어떻게 됐더라라는 건 사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가 뭐 단락 전류가 얼마 흘렀을 때 얼마 흘렀을 때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테스트 리포트를 근거로 해서 다 성능을 입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0mm 간격 이내에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개당입니다. 가장 멀리 했을 때가 500mm이기 때문에 못해도 500mm마다는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500mm가 되면은 간격이 250mm일 때보다는 SCR 자체 성능은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최대는 500mm까지 가능하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SCCR이 절대적으로 어떤 수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수는 충분히 다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제 저나 아니면 해당 담당하시는 영업사원분과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거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말이 빨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좀 다른 것보다 질문을 오히려 시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만약에 보시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니까요. 네. 1차 측은 수바로 연결이 되는데 네. 2차 측 부분에 대한 아, 2차 측은 그러니까 그쵸. 근데 이게 1차 측을 버스바로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메인에서 분기가 돼서 2차 측은 부하가 많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원래 케이블로 인입을 해주고 계속 점프를 하는 방식을 쓰시거나 아니면 단자대를 여러 개를 두고서 이제 공급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을 쓰셨는데 그게 UL508A 기준에서 금지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버스바 시스템으로 방법을 바꾸시는 거고 2차 측은 다 1대1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로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케이블은 UL 케이블 나오는 게 종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차단기 2차 측에 바로 걸리나요? 아니면 네. 별도의 단자대를 또 쓰나요? 아니죠. 바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설계 기준은 아마 같이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협의할 때마다 사실 그것도 너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설치해도 가능했는데 어떤 경우는 갔더니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의견대로 또 추가적인 뭐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다 보니까 대부분은 기본안은 그런 2차 측에 대해서 1대1로 연결되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단자대 없이 그냥 바로 다 연결이 되는 걸로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분들도 많이 그렇게들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그 분기를 여러 가닥으로 내보내주는 게 가장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측에서 또 나와서 그 이제 소전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엔 또 리라인을 적용을 해서 또 분기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류량이 작기 때문에 아까 이제 리라인의 좀 작은 버전, 리라인 컴팩트를 활용을 해서 또 분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 버스바가요. 네,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게 공부스잖아요. 네. 그게 유해의 어떤 그런 거에는 상관이 없나요? 저희 리탈의 버스바들은 다 UL 마찬가지로 인증이 있습니다. 예, 인증이 있고 이제 버스바를 UL 리스티드 제품으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요즘 많이 이제 문의를 주세요. 근데 저희 제품은 리스티드 제품이 맞습니다. 맞고 그 지금 아까 보시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제 플랫 버스바가 있고 하나는 예, PLS 버스바가 있는데 지금 플랫의 경우는 길이가 2.4m로 디폴트 고정인데 이 PLS 버스바의 경우는 저희가 판넬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에 맞게끔 다 스탠다드가 길이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의 경우는 실제로 만약에 와이드가 800이다 그러면 이 800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이대로 아예 스탠다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면 가공할 일은 없고요. 만약에 플랫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가공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따라오는 질문이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인증이 깨지지 않나는데 네, 깨지는 건 맞습니다. 깨지는 건 맞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자체가 리탈의 원자재를 가져왔고 리스티드 된 거를 가지고 가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백데이터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별다른 이견 없이 다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물론 거기도 고객사 분들께서 진행하셨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 소상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예, 다 별다른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는 오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제가 다른 버스바 업체들과도 몇 번 미팅도 해봤고 이제 다른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저희 저압 배전과 리포 파워 때문에 몇 가지 좀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버스바 제작하시는 분들이 꼭 UL 버스바를 국내에서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그게 좀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리스티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규격 자체로서 만들어 놓고 계속 찍어내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는 제작이 좀 많이 어려운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에 맞춰서 계속 제작하던 국내에서 유통되던 규격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인증까지 가져가기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국내에선 사실상 구하기가 어려워서 또 저희 그냥 버스바만 사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모든 제품, 그러니까 버스바를 플라스틱을 비롯한 모든 도체까지도 전부 다 UL 인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버스바를 가지고 변형을 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그쵸. 변형은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버스바 말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 외적으로 그 플렉시블, 그 라미네이티드 코퍼바라고 저희는 아이템 명칭이 되어 있는데 플렉시블 버스바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공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어떠한 절단이나 뭐 홀가공 이런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것이지 얘를 구부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렉시블 바의 경우는 사용을 하셔도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휘어서 어디든지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약간 케이블 형식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특히나 이제 요런 부분 메인 차단기에서 요런 버스바 시스템을 올려주는 요 연결 구간에서 플렉시블 버스바를 그래서 좀 많이 사용을 하세요. 왜냐면 이제 꺾이긴 꺾여야 되는데 케이블로는 또 두께가 있다 보니까는 사실 이 곡률 때문에라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런 바가 없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그냥 동바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절곡이 사실 트위스트라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작업이다 보니까 공간에 따라서는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층 구리바, 그러니까 플렉시블 버스바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유연한 작업을 하실 수 있죠. 요 플렉시블 버스바도 마찬가지로 저희 UL 리스트되어 되어 있는 인증 제품이고요. 저 하나 좀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스바 연결되는 차단기 메인 차단기가 예, 보통은 저희가 1차, 2차가 예, 반대로 연결되잖아요. 예. 저런 경우 상관없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그럼 차단 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설치할 때 기본 안은 다 정방향으로 그냥 설치가 되고, 그러니까 올렸을 때 온, 내렸을 때 오프, 다 기본적으로 정방향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애초에 차단기라는 제품이 1, 2차가 원래는 이제 구별이 없게 원래 나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아직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식하기로서,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만약에 이 메인 차단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이제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 이 메인 차단기가 버스바 시스템 위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인입을 받고 그대로 바로 어댑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럴 경우는 설치는 기본적으로 다 정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단지 이 단자 그 1, 2차 측의 위치가 바뀌는 거고요. 네, 설치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정방향 형태로 다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화면 59페이지가 어떤 화면일까요? 59페이지 아. 예. 저게 당연히 바뀌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렇죠. 요게 지금 만약에 그 전원의 방향으로 볼 때는 내렸을 때가 온이 되고 올렸을 때가 오프가 될 수 있는데, 이 현장의 경우는 전부 다 설치가 되는 방향이 그렇지가 않아요. 다 그냥 올렸을 때 온, 내렸을 때 오프. 왜냐면 그거는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그 작업하는 익숙한 환경에 따라서 더 고려되는 게 현장 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고. 그러면 MCCB를 1, 2차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그쵸. 네. 이런 경우는 그쵸. 핸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핸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 액세서리가 같이 붙어서 이런 식으로 위치가 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플랜지 핸드라고 해야 어느 정도 위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을 붙여서 설치를 해줘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진의 경우는 그런 위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액세서리가 붙어 있지 않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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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진이 다 인증을 적용한 그런 제품들은 아니고요. 이 리라인을 사용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들은 이제 인클로저도 그렇지만은 이 버스바 시스템도 그 레고 조립하듯이 파츠들을 사다가 그냥 원하는 대로 조립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제약이 너무 없어요. 다만 어떤 성능을 지녀야 된다라는 그 제약사항이 걸리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제 그런 조항이 붙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보면서 네. MCCB가 당연히 뒤집혔다, 1차, 2차 바뀌었단 말씀입니다.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거를 ULCB를 쓸 경우에는 네.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저희 제품 여기 보시면은 회로 차단기라고 하는 게 이게 다 기본적으로 MCCB입니다. 네.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게 보호 장치가. 그래서 ELB에 대한 기준은 여기 저희가 따로 테스트 상에는 그 케이스가 없고요. 다 퓨즈 혹은 MCCB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45페이지 네. 네. 그총세 가지 좀 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먼저 말씀드렸던 UL508A 기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우측으로 갈 때는 이제 하나씩 뭐가 다르냐면,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얘는 지금 옆에다가 그 쪽 판넬이라 그래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판넬을 두고서 그 핸들 자체가 문이 열린다고 해서 핸들이 이동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UL508A의 기준에 부합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른쪽 사진의 경우는 문이 열리면 핸들이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단 기계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작동되는 메커니즘 자체는 다 동일을 해요. 동일한데 얘가 좀 달라요. 얘는 그 전기 리미트 스위치가 별도로 장착이 돼서 전기적인 잠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기계적인 잠금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전기적인 잠금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조합해서 써서 가능하죠. 가능하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제 중복해서 사용하고 싶지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은 거죠.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이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게 예를 들어서 기계식으로 했을 때 네, 판넬 열반이 길다 보면 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맞아요. 깔끔하게 네, 잘안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엔지니어링 팀 판단으로는 한 3m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스프링 탄성력 때문에 실제 끝에 판넬에서는 좀 고정이 잘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판넬 이내에서만 요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또 다른 작동 장치가 같이 덩달아 붙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을 해서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설치되는 위치가 아무래도 요 핸들 자체가 사용자의 편의성에 의해서 높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인입되는 케이블의 곡률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또 너무 내려가 있다거나 너무 올라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위치만 고려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있는 거는 네. 부품을 일단 하나요. 네, 그 전기 리미트 스위치가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원이 투입됐을 때 이제 그 주는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접점을 달아서 이제 그 요 장치, 잠금 장치가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침범하고 문을 잠글 수가 있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이제 그 좌측이 메인 판넬을 가져가고 예, 예. 우측에 인덕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을 잠글 때는 그러면 뭘로 잠그는 아, 이게 다 개별로 들어가는 거죠. 개별 여기에 잠금 힌지가 들어가서 다 작동은 얘처럼 어떤 그 기계적으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개별 전원 소스가 들어가서 다 각자 닫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전원이 그 물건 자체를 보내주고 구하기가 어려우세요. 네, 요 시스템, 요 장치는 저희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지금 예상보다 한 10분 정도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먼저 아마 근처가 여기가 강남이다 보니까 식사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분 먼저 조금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